반갑습니다. 오늘 2023 결해열 탄소 중립 실천 세미나 사회를 보게 된 서울디지털대학교 윤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 길 마다않고 기꺼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참 뜻깊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결해열과 탄소 중립의 접점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사실은 주제 두 분, 사례 두 분 발표이긴 한데 사실 한 분 한 분이 다 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궁굴렸던 내용들이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발표는 기후위기 속 결해열 생활 실천이라는 주제로 천도교 하늘연대 공동대표이신 전인식 대표님의 주제 발표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기후위기와 지방 소멸을 넘어 버스 타기 좋은 안동을 이라는 주제로 허성규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대표의 사례 발표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이 지구의 날씨가 된다라는 주제로 원연희 채식평화연대 대표님의 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기후위기 속 결해열 생활 실천이라는 주제로 천도교 하늘연대 공동대표이신 전인식 대표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발표는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결해열 살리기 국민운동 본부 처음 왔습니다마는 단체 이름을 들을 때부터 친근감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떠올린 사람은 다석 유영모 선생님. 유영모 선생님께서 얼라에 대한 말씀을 오래 또 깊이 있게 하셨던 말씀이 먼저 떠올랐고요. 또 가림탑 문자 공부할 때 우리 고유 말 글 공부할 때 얼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이제 얼굴이라고도 얘기하죠. 네, 얼이 서려 있는 낯빛. 네, 그래서 결해열 살리기 국민운동 본부 아주 친근하게 여겨졌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주제 기후위기, 탄소 중립 이 말도 어떻게 보면 얼빠진 인류들이 빚어낸 작품이 아닐까. 이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전 인류적 재앙은 얼이 제대로 반듯하게 정립되어 있는 인간이었다면 이런 재앙을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결해열 살리는 탄소 중립이 완성되는 기후위기, 기후재난 여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이런 살리기의 자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개 사회적인 이슈가 되거나 또 중요한 시대적 화두는 명칭이 많아집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라고 제 오늘 강연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후위기라는 말뿐이 아니고 온난화, 기후재난, 기후붕괴, 기후폭동 여러 말들이 위기적 지구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림을 한번 보면 지구가 긴급 구조 요청을 하고 있다. SOS. 그래서 기후와 관련된 상당히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단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후 난민. 이 예측 불허하고 변동이 워낙 큰 기후 재난 속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난민 이러면 전쟁이라든가 엄청난 자연재해로부터 빚어지는 생존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을 난민이라 그러죠. 근데 기후 난민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네, 그래서 동유럽 쪽으로 몰려드는 아프리카로부터 생존의 발부등을 치는 난민들, 기후 난민들이 엄청나게 난민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지리한 논의가 계속되는 동안 바다에 수몰되는, 수장되는 이런 기후 난민. 근데 우리가 정의라는 말도 흔히 역사적 정의, 이런 사회적 정의 이렇게 쓰이다가 최근에는 기후정의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기후 문제가 이 지구의 가장 어떤 종인 인간에게 얼마나 위기적인 단어가 됐는지를 반증하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맡은 얘기가 결의을 생활 실천입니다. 기후 관련 담론들이 얼마나 무성합니까? 유튜브에 아마 기후 이렇게 하면은 기후 위기는 허구다라는 주장까지 포함해서 기후 관련 온갖 담론들이 무성합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실천입니다. 실천도 생활 실천, ICPP 같은 국제 UN 정부 간 협의체 이런 데서 의정서를 통한 실천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되 생활 속에서 일상의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주어진 시간 동안 50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얘기는 흔히 유튜버 선생님, 네이버 선생님 이런 데 보면 나오는 자료들은 최대한 다루지 않았습니다. 검색하면 나오니까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것, 또 하려고 하는 것, 권하고 싶은 것, 이런 얘기 중심입니다. 먹고 자고 싸고 싸우고 다투면서 화해하고 또 부질없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는 우리 일상인들이 하는 실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준비한 화면을 한번 보게요. 저는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제도적, 규범적, 국제적, 집단적, 또 개인적 모든 차원에서의 대응이 가장 먼저 저는 착시를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 봐서는 우리가 불교에서 8정도에서도 정시라는 게 있죠. 똑바로 봐라. 우리가 얼마나 일상의 안일함에 편리함에 신속함에 함몰돼 가지고 빚어내는 착시 현상들이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 이 기후위기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착시에 빠져 있는지를 자각하지 않으면 어렵다. 아마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실 텐데요. 제가 다양한 실천을 하면서 어뜸이 되는 부분이 착시를 걷어내자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착시 한번 볼게요. 흔히 사이클로이드 곡선, 인터넷 찾아보지 마세요. 그냥 여기 화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아마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아시는 분은 저 얘기 하는구나. 왼쪽 위에 꼭지점에 빨간 공이 하나 있어요. 빨간 공이. 1번
선, 2번 선, 3번 선, 4번 선이 있을 때 어느 선으로 굴러 내려가면 가장 빨리 바닥에 당도할 것인가, 이겁니다. 근데 흔히 생각하면, 물론 이 화면에는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흔히 생각하면 1번으로 생각을 하겠죠. 거리가 짧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이거는 아주 정교한, 수백 번, 수천 번 반복 되풀이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과학입니다. 네,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3번 곡선이 가장 먼저 바닥에 닿습니다. 놀랍죠? 1번 네, 사선, 점과 점을 잇는 최단 거리는 직선입니다. 1번이 직선 최단 거리입니다. 가장 늦습니다. 아마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이미 아시는 분은 맞아 그 참 우리 통념을 벗어나는 과학적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빨간 공과 파란 공이 네, 사이클로이드 곡선 위에 있습니다. 3번 곡선 위에 있어요. 두 공을 동시에 출발시켰다. 어느 공이 네, 가장 어느 공이 먼저 내려올까요? 도착 지점 바닥에. 네, 제가 맞추는 사람 드릴 선물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 처음 하는데요. 이런 곡선 가져온 게 아마 이 곡선을 갖고 강의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을 겁니다. 제가 처음 하는 거니까. 네, 오늘 강의 준비하느라고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수도 아니고 다른 데 강의한 거 가져올 강의록도 없어요. 최대한 심의를 기울여서 우리의 얼을 되살리는 결의 얼, 네, 망가지고 왜곡되고 네, 파손된 얼을 되살리는 이런 시간이 되고자 네, 아쉽게도 아쉬울 건 없죠. 빨간 공과 파란 공은 똑같이 도착합니다. 착시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자, 화면을 봤어요. 뭘 보셨습니까? 방금 뭘 보셨죠? 그럼 다시 보여달라 이럴 거예요. 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워낙 인심 좋은 사람이니까. 이게 뭘까요? 네, 사람에 따라서 향로다. 사람에 따라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다. 뭐가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소위 오감의 이른바 3차원 세계 관성계에서 인지하는 오감을 작동한 인식, 인지, 의식은 사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세계 지도네. 자, 이 세계 지도를 가지고 제가 우리들의 착시, 기후위기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 땅 넓이를 기준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물론 이제 실제 지구는 지구 2를 봐야죠. 지구는 동그라니까. 지구는 이제 구는 아니죠. 적도가 훨씬 넓어요. 원심력에 의해서 적도는 부풀려져 있으니까. 그러나 편의상 평면도로 지구를 펼쳐놨습니다. 자, 이 세계 지도와 이 세계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제가 찾느라고 정말 애먹었습니다. 이거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세계 지도를 그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여기 있습니다. 일본 옆에 여기. 대한민국이 여기 아프리카보다 훨씬 큽니다. 자, 다시 화면 보겠습니다.
자, 아프리카가 이만큼 커요. 보이죠, 아프리카? 대한민국은 요거예요, 요거. 자, 대한민국이 기후악당이라는 얘기. 바로 여기 계신 대한민국 사람들이, 네, 악당의 어떻게 보면 졸개들이에요. 네, 말이 좀 그칩니다만은. 자,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량, 온실가스가 기후위기의 핵심입니다. 온실가스, 온난화 기체. 물론 온실가스는 어디서 비롯되느냐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1인당 배출량으로 지도를 우리가 봄으로 해서 얼마나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엉터리로 사는지. 북한이 남한보다 땅이 조금 넓습니다. 남한은 10만 8천 제곱킬로미터, 북한은 11만 2천 킬로미터 제곱킬로미터 됩니다. 자, 보세요. 북한 여기에요. 남한이 북한보다 땅덩어리는 적은데 온실가스 지도는 5배 정도 큽니다. 네, 기후재난은 온실가스 많이 쏟아내는 나라에만 폭우가 쏟아지나요? 가뭄이 오나요? 그래서 기후악당이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폭우가 내리고 폭설이 내리고 가뭄이 와요. 네,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은 나라들 똑같이. 거기는 복구 능력도 없어요. 거기는 재난이 나면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도 못해요. 부자 나라가 이렇게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세계 7위입니다. 네, 그래서 착시에서 벗어나자. 오늘도 쓰고 버리고 과잉.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세계 지도가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2022년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 시트 한 장 만드는데 1시간쯤 걸렸어요. 네, 글자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5,140만입니다. 현재 인구, 대한민국. 독일은 8,300만입니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한 160% 더 규모가 큽니다. 자, 독일 볼까요? 독일은 꼴찌입니다. 이 리스트 중에. 200만 배럴 1일 소비. 한국 280만 배럴이에요. 인구는 3분의 2도 안 돼요. 반이 조금 넘어요. 독일보다 이렇게 온실가스는 화석연료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게 말해도 돼요. 석탄이냐 석유냐 뭐 천연가스냐 여러 얘기가 있지만은 그냥 석유는 꼭 등유를 말하는 게 아니죠. 네, 원유를 석유라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네, 독일보다 이렇게 많아. 일본하고 볼까요? 일본에 우리가 3분의 1은 좀 넘습니다, 인구가. 자, 일본보다 우리가 320만 배럴과 280만 배럴이에요. 원래대로 하면은 일본은 적어도 600만 배럴을 써야 돼요. 자, 한국이 어느 정도 기후 악당이라는 게 이게 드러나고 있어요. 네, 이러는데도 제가 전철역에 내려서 걸어오니까 재미있는 간판을 봤어요. 식당 앞에 5만 원 이상 먹으면 10% 할인. 이렇게 백화점 앞에 가면은 길거리에 티셔츠 3개에 만 원. 네, 유행에 맞지 않아서 새로 사고 하죠. 떨어져서가 아니고. 그 결과가 이런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밑에 제가 또 정리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2018년 기준입니다. 2018년 김원경 환경부 장관과 간담회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정리했던 자료입니다. 그때 제가 발표했었는데요. 1인당 우리는 420개를 씁니다. 핀란드는 4장을 씁니다.
플라스틱은 1인당 132.7톤을 씁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적어요. 미국이 적어요. 자, 아까 기후 이 날씨에 보면은 자, 미국 땅덩어리가 중국 땅덩어리하고 비슷하죠. 인구는 미국의 중국이 20배 정도 됩니다. 미국이 얼마나 국가별로 보면은 비슷한데 1인당으로 보면은 미국은 20배나 중국보다 기후 악당이에요.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게 나오죠. 네, 이게 착시예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 미국도 제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실을 은폐하거나 무시하거나 망각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썩어버리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생활 실천 얘기로 들어가는 도입부입니다. 자, 다음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난 착시입니다. 제가 좀 전에 며칠 됐어요. 인구 위기 관련 토론회에 기조발제를 제가 했습니다. 그때 제가 발표한 시트예요. 이 시트 만드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이렇게 5개 그래프가 함께 취급되는 어떤 자료도 없습니다. 어떤 자료도. 우리들에게 엄청난 착시를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이 5개 그래프를 동시에 다루는 데가 없어요. 아마 이것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가 다룰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익숙하죠? 위에 왼쪽 전형적인 근대 인구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영아 사망률이 아주 높아요. 유아 사망률, 자연재해와 또 괴질과 빈곤, 기아로. 자, 위에 가운데 이게 현재 우리 모습입니다. 출생률은 낮아지고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자, 겨우 위 오른쪽 정도 그래프까지 다룹니다. 큰일 났다. 소비 생활 인구, 생산 가능 인구,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었다. 경제활동 인구 16세에서 65세까지. 네. 이 인구가 노인 4명씩 벌어먹여야 된다. 이런 위협적인 어떻게 보면 공갈을 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출산 장려를 위해서 저는 다른 데 가서 대한민국 인구 더 줄여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줄여야 된다. 전쟁과 괴질과 자연재해로 갑자기 비극적인 운명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처럼 연착륙, 출생률은 줄어들고 그렇게 인구가 더 줄여야 된다. 어떤 연구 보고서에는 대한민국 남한 인구 2200만이 적정하다 그럽니다. 이거는 UN 기구에서 지구 생태 발자국 발표가 있었는데 대한민국 사람처럼 하면 지구가 3.3개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자, 아래 왼쪽 이 그래프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른 자료에서 이걸 제가 찾았는데요. 이거는 2100년쯤 되면 대한민국 인구 구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노인들이 200살, 300살까지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저출산이 되는 세대들도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는 거예요. 일본 통계에서 너무 잘 나옵니다. 일본 통계에서 초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당연하죠. 뭐 천수를 누리는 게 아니니까. 자, 오른쪽 밑에 이런 사다리 꼴로 변해갑니다.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네, 이것도 엄청난 착시입니다. 1981년도에 대한민국 인구가 4천만에 접근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구호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씩 낳아도 한반도는 초만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면한다. 4천만 될 때 그랬어요. 그런데 5,140만인데 인구 모자란다고. 네, AI가 로봇가 일자리를 다 뺏어가서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를 쳐요. 또 출생률이 줄어들어서 실업자가 반대. AI와 로봇가 일을 다 대체해 버리니까 네, 실업자가 늘어난다고 오늘은 주장해요. 내일은 출생률이 적어서 일할 사람이 없다고 또 주장을 해요. 그 언론이. 우리는 그 언론 볼 때마다 또 넘어가요. 이런 착시가 엄청납니다. 네, 여기까지가 착시를 걷어내자. 네, 모든 기후위기는 이 그림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에너지는 사실은 에너지 소비로부터 온실가스는 기후위기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퀄이 다 되는 거예요.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에너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에너지의 형태와 종류는 역학에너지, 비대에너지, 열에너지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열에너지, 역학에너지, 비대에너지 모든 에너지는 햇빛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모든 에너지는 형태를 달리할 뿐이고 모든 에너지의 원천은 햇빛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햇빛이냐 현재 이 순간의 햇빛이냐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과거의 햇빛은 전부 화석연료. 지금 우리가 아마 자동차 타고 오신 분들 자동차 연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동차 연비가 뭐 15km다 이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죠? 15km 연비. 네, 1리터, 휘발유 1리터로 그 자동차가 15km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연비 좋네? 이렇게 넘어가요 우리가. 그러나 그럴 문제가 아니죠. 1리터면은 요거 한 2개 정도 요만큼입니다. 우리가 페트병 큰 게 2리터니까 그게 가령 여기 뭐 체격 좋은 건장한 젊은 남성분이 자동차 아반떼라든가 소나타 네 그게 무게가 한 850kg 또는 이제 1000kg 갑니다. 1000kg면은 20kg 쌀푸대가 50개예요. 50개. 그걸 15kg 옮겨보세요 한번. 얼마나 걸릴까요? 20kg 쌀푸대를 50개를 15kg를 옮긴다. 지쳐가지고 네. 그런데 이 1리터 휘발유는 15kg를 얼마 만에 갑니까? 60km로 달려도 1분 만에 가요. 80km로 달리면 40초면 갑니다. 1000km 되는 걸 40초 만에 15km 옮겨버리는 거예요. 무지무지한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햇빛입니다. 2500만 년 전 백악기 말기에 여기 남산만한 산더미 같은 유기물들이 맘모스라든가 이 공룡, 초식, 육식 동물 공룡이라든가 숲이 지각변동으로 융기와 치마로 덮여서 몇천 년 동안 응축돼 가지고 1리터 휘발유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흥청망청 쓴다는 게 남산만한 유기물을 쓴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너지 인간이다. 혹시라도 나는 기후위기, 나는 경차를 탈 거야. 내 경차 모닝이 보통 몇 마력입니까? 75마력이에요. 옛날에 임금님도 가마를 탔어요. 사람 4사람 6사람 4사람 6사람이 말 한 마리 힘이 될까요? 안 돼요. 유럽 중세시대 쌍두마차 탔죠. 말 2마리. 경차를 타도 말 75마리 말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아반떼는 보통 250마력입니다. 소나타는 300마력이에요. 말 300마리가 끄는 수레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말 300마리. 얼마나 지금 인간들이 지구가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네, 지구온난화는 이런 과정이에요. 햇빛이 반사가 돼야 되는데 빙하가 녹고 하니까 이렇게 하우스가 치지고 햇빛이 나가지를 않아요.
비닐하우스가 지구에 치진 거죠. 전부 다 인간 때문입니다. 예, 이 작물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점 불거래하게 아열대성 기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부 다 공장 때문이야. 이것 봐, 밤낮으로 천만에 이 공장에서 바로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쓰고 하는 것들, 이 안경도 석유로 만듭니다. 제과도 석유로 만듭니다. 옷도 물론 저는 결의 옷을 입습니다. 이거는 석유 아닙니다. 물론 석유가 들어가죠. 예, 직조하는 과정, 유통하는 과정. 그러나 소재는 석유가 아닙니다. 합성 섬유가 아니니까. 이런 공장 산업시설이라고 우리가 나는 아니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게 바로 나의 하루를 지탱해 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가 너무너무 필요하니까 30km 반경 내에 320만이 고리 발전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경주 쪽 100만 명. 무시무시합니다. 자, 뭐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아마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또 모았습니다.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경제 성장은 GDP 성장이죠. 자원의 낭비와 지구 자원의 고갈과 기온의 상승이 나란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나란히. 자, 왼쪽 위에 모든 그래프가 나란히 올라갑니다. 왼쪽 밑에 볼까요? 수력, 화력, 화석연료, 풍력, 신재생 에너지가 나란히 올라가요. 네, 그래서 우리들의 풍요가 에너지를 많이 쓰게 만든다. 에너지 많이 쓰는 것은 온실가스를 많이 만든다. 온실가스 많이 만드는 것은 기후위기를 초래한다. 이렇게 등식이 성립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천도교 한울연대 공동대표입니다. 경전 해월 최시영 선생님의 경전입니다. 천도교에서는 삼경 세 가지를 공경해라. 경천, 경인, 경물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신, 천지인 또는 이제 정기신 이렇게 삼위일체. 그래서 이제 삼족 오가 중요하죠. 우리 이제 동이족 신화에 나오는 삼족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물체가 다리빨이 세 개면은 정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정기신 굉장히 중요한데 경천, 경인, 경물이 사실은 경천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죠. 네, 헤븐, 네, 스프릿 이렇게. 그런데 해월 선생은 경인이건 경천이건 경물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경물이 있어야 삼경이 완성이 된다 그렇습니다. 경물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 물질만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건도 뜻합니다. 경물이라고 할 때 어떤 이벤트, 사태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물질 의인화하고 물질을 위할 줄 알아야 비로소 사람을 위하는 것이 완성된다. 이런 말씀을 소개하는 걸로. 자, 그러면 이제 도입부가 끝났으니까 생활 실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시계 타이머를 눌러놨는데요. 25분 정도 남았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말과 행동이 어긋나면 말은 번지르르 하고 실제 생활은 어긋나 있을 때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행일치를 얘기하는데 기후위기 생활 실천은 사실 간단하지가 않아요. 대개 우리는 습관적으로 살거든요. 편하니까. 오랜
습관. 오늘 제가 이 자리 여기 앉아 이런 얘기 하는 것은 뭐 강의 준비 일주일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없어요. 65년 살아온, 먹고 자고 공부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뭔가 새로 시작하고 또 작심삼일로 낙담하고 이 모든 것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실천은 뭔가 다짐을 하고 굳세게 마음을 다잡아 먹는다 하더라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세월 동안 익숙해져 있는 걸 바꿔야 되니까 이런 측면을 알고 실천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는 불편해진다. 기후위기 생활 실천하려면 불편하다. 제가 여기 올라올 때 뭐 당연히 걸어왔죠. 웬만한 건물들 고층 빌딩 가면은 프론트 들어서면 바로 엘리베이터가 줄지어 있습니다. 계단을 찾을 수가 없어요. 계단이라고 표시가 없어요. 비상구 이렇게 돼 있어요. 파란 쪽지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문이 잠겨 있을 때는 없지만 닫혀 있어요. 그러면 비상구를 겨우 찾아서 이게 비상시에 이용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엘리베이터 타라는 거지. 정말 야만적인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짐이 크게 없으면 그냥 걸어 다녀요. 제가 여기 오면서도 3번 지하철을 갈아탔거든요. 네, 환승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안 탑니다. 제가 이제 안 탄다 이러니까 아니 너 안 타도 에스컬레이터는 올라간다. 타도 전기세가 더 들어가지 않는다.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나 기후위기 속 저희 생태적 감수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안 탑니다. 왜? 첫 번째 바쁜 일이 없어요. 일찍 나오니까. 거의 본능적으로 바쁘건 안 바쁘건 타요. 네, 그래서 사실은 불편합니다. 네, 아까 제가 여기 걸어와서 앉아있다가 4층 올라갈 때 동행했던 분이 엘리베이터를 탁 물론 손님을 접대하려고 그랬는지 차마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3층은 걸어 올라와서 여기 들어왔다가 4층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세요 하는 걸. 그래서 실천은 개인의 불편함을 넘어서요 쪼잔하게 비칠 수가 있어요. 남을 불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감내해야 됩니다. 감내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기후위기 실천 얘기를 꺼내지를 말아야 돼요. 그리고 공유의 삶, 각성의 사회화, 내 각성을 집단의 각성으로, 사회의 각성으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고, 인공적 시설물을 멀리 해야 됩니다. 인공적 시설물은 모든 게 온실가스를 팡팡팡 배출합니다. 네, 자연과 가까이 탈핵을 넘어서 탈에너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에너지 안 쓰는, 에너지 안 쓰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저는 몸 에너지 운동이라고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몸을 쓰라. 다른 에너지는 그 에너지를 쓰는 동안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은 몸 에너지는 사용하는 동안에 에너지가 더 커진다. 정말 신기한 에너지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짓는 농사, 비료와 농약 전혀 쓰지 않고 발효시켜서 여기 있는 게 깻묵, 유기물들입니다. 한여름에는 보름만 되면 오른쪽 이게 같은 거예요. 이렇게 미생물이 완전히 임계치에 도달합니다. 네, 실제 식물은 우리 사람 포유류는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섭취하죠. 이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죠. 그러나 식물은 그렇지 않아요. 식물은 무기질 섭취해서 이산화탄소와 결합하고 엽록소를 만들죠. 그 과정에 산소를 배출하고 그때 핵심적인 게 미생물입니다.
자, 이렇게 비료와 농약 전혀 없이 자, 우렁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추 심을 때 네, 볏짚으로 덮어서 비닐 멀칭을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네, 이렇게 제가 농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오른쪽 왼쪽 다 콩밭입니다. 네,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 이거 보면 그냥 밀고 가면은 풀이 맺어요. 우리가 왜 뭐 콩밭매는 뭐 아지매야 이런 노래 있죠. 그때 우리 할머니들은 호미로 뿌리채 왼수 뿌리 뽑듯이 김을 맵니다. 그러지 않아도 돼요. 포유류는 호흡을 하니까 목에 어쨌든 네, 숨이 막히면 죽게 됩니다. 식물은 생장점이 있어요. 생장점에 타격이 가해지면 식물은 죽습니다. 그래서 뿌리채 호미로 김매지 않아도 생장점은 땅 밑에 2, 3cm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 풀밀이라는 기계로 이렇게 솔솔 밀고 가면은 쉽게 맺습니다. 이게 진정한 과학입니다. 자, 이렇게 네, 농기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지네발 호미, 모감낫, 또 농사 질 때 트랙터로 다 하지 않고 콤바인으로 다 하지 않고 일부는 손으로 베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탈곡기로 흥겹죠. 네, 우리 이전에 농녀 농사 지면서 그 힘든 농사일을 벗어나고자 그게 예술이죠. 노동과 예술은 함께 붙어 있습니다. 노동과 예술이 분리되면은 그게 사회 분열적 현상이 오는 거예요. 전문 예술인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인기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 스포츠 선수들 돈 많이 벌고, 인기 연예인들이 손에 호미를 쥐나요? 안 쥐죠. 예술과 노동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술, 노동, 놀이, 공부는 한 덩어리로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나눠져 버리니까 의식 분열, 정신 분열이 오는 거예요. 갈라지니까, 남과 북이 갈라지니까 우리 계속 미국 무기 사들이죠. 서로 잘났네, 뭐 대포를 쏘아대죠. 분열돼 있으니까. 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농사 질 때, 탈곡할 때 친구들이 막걸리 들고 와요. 네, 일당을 제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얼마든지 이런 삶이 가능합니다. 물론 너는 농사 지니까 이렇게 치부할 건 아닙니다. 일상 속에 가능합니다, 이게. 자, 그 얘기는 지금 본론이 아니니까. 자, 이렇게 쭉, 요거는 이제 제 영상인데요. 지금 영상 볼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시간만 되면 영상을 제가 봤으면 하는데, 이게 뭐냐면, 소위 이제 둔덕, 언덕 농법이라는 거예요. 유기물들 나무까지 농사 짓고 나면은 고추대 또 뭐 찔레나무가 또 번창하면 베기도 하고 또 옥수수대가 엄청 나오죠. 이런 걸 쌓아놓고 볏짚과 풀과 또 뭐 이 생태 화장실에서 나오는 똥과 음식물 쓰레기를 하고 위에 흙을 덮으면은 이렇게 땅 면적이 2배로 늘어납니다. 저는 고구마를 이렇게 심어봤는데요. 안에는 뭐 부산물 나오는 나무 토막 썩은 뭐 이 또 낙엽 이래 갖고는 이런 동산을 만들어요. 그리고 고구마를 심어요. 그러면 구부려서 고구마를 캐지 않아요. 반쯤 서서 캐니까 훨씬 일하기도 쉽고 땅 면적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표면적이 늘어났죠. 근데 이런 농법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번 겨울에 만든 털밭입니다. 쿠바식 털밭이에요. 대부분 이러면은 방부목을 가지고 만들어요. 저는 이거 보세요. 방부목 하나도 없어요. 네, 산에 부러진 나무들, 그리고 대나무, 여기 있는 게 대나무입니다. 이런 걸로 하고 솔가지, 갈비를 긁어다가 덮어줘요. 멀칭을 안 해요. 네, 이렇게 해서 마늘과 양파를 심습니다. 이게 보온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동으로 거름이 돼요. 멀칭 비닐로 하면은 그것도 걷어내야죠. 그 석유 화학 제품이죠. 네, 이런 게 우리 일상 속에 전부 다 가능합니다. 이것도 영상인데 지금 뭐 볼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제 생태 화장실입니다. 변과 오줌이 따로 분리돼서 그대로 밭으로 가는 거죠. 네, 이렇게 집을 직접 지어서 완공을 했고요. 바닥 미장 황토, 이건 소리라고 하는 바다에 나는 해산물을 가지고 미장을 하면은 갈라지지 않아요. 지펄 해도 되고,
네, 이렇게 집을 직접 짓고 이거는 이제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아궁이 불 때고 위에가 그릴입니다. 예, 고구마 굽고 생선 굽고 가능해요.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왼쪽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할 때는 공기가 조금 들어가니까 우리가 베르누이의 법칙에 따라서 유속이 빠르죠. 그럼 불길이 슉 들어가는 거예요. 고래를 넘어서 쭉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나무가 다 탔다. 그러면 뒤집어서 이렇게 가운데, 아래 가운데 이러면은 아궁이가 딱 닫혀요. 그러면 열이 구들 밑에 딱 보존이 됩니다. 이것도 그냥 그래서 노동과 놀이는 공부를 저절로 불러일으킵니다. 노동을 하다 보면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모사피엔스가 된 이유는 손이 자유를 얻고 난 이후에 가능해졌다 그러잖아요. 손으로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노동을 하면은 지갑력, 특히나 우리가 몸에는 반사구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부위가 세 군데 있습니다. 발, 손, 귀입니다. 그래서 수지침, 발 마사지, 이 침을 놓쳐. 왜? 전신에 있는 경혈 자리가 압축돼 있어요. 손과 귀와 발에. 그래서 발 마사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추우면 손을 부비죠. 추우면 왜 손을 부벼요? 손을 부벼서 열이 나면 온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의 자유를 획득하고 직립보행을 하고 노동을 하게 됨으로 해서 오늘 같은 문명화된 인간이 등장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계, 제가 어디서 본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든 거예요. 오른쪽 제일 아래, 이거는 선풍기 고장난 거 타이머를, 이건 전기가 안 들어가요. 이걸 가지고 타이머 굴뚝의 팬을 이걸로 자동 조절하는, 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거는 보면 제 아는 후배가 워낙 가난해요. 20년 된 자동차인데 운전석 유리가 박살이 나가지고 유리를 끼 넣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크릴 판으로 종이로 본을 떠가지고 그대로 만들어서 아크릴판을 오른쪽에 보면 끼우고 있습니다. 아크릴판 2장 했어요. 바람이 한 톨도 안 들어와요. 창을 내리고 올리고 하지 못할 뿐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꼭 이걸 몇십만 원 뭐 들여서 그 정품 유리를 갈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착시 현상에 물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남미에 한 달 동안 세계 명상대회 한 달 동안 갔었는데, 거기는 자동차를 타고 가면 먼지가 올라와요. 바닥이 아르헨티나 썩어가지고 구멍이 다 나 있어요. 그리고 파란 청색 테이프로 깨진 유리창 떼우고, 네, 범버 사가가지고 썩은 걸 파란 청 테이프로 붙이고 다녀요. 네, 가령 이런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한국에서 상당히 차의 배기량을 가지고 인격까지 거론하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후악당이 된 거예요. 자, 이거는 태양열 온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건조기입니다. 제가 농사 짓고 있고 직불금을 받고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건조기. 네, 거의 20% 30%면은 지원을 받습니다. 농사용 전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안 합니다. 왜? 공짜로 준다고 할지언정 나의 이익이, 집단의 이익, 국가의 이익, 인류의 이익과 부합되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서 11km 되는 장계 읍내까지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1,000원만 주면은 12km를 지역 택시 복지, 행복 택시라는 게 와요. 날씨 좋으면 안 탑니다. 나 홀로 운전이잖아요. 저는 1,000원만 내지만은 14,000원이나 되는 택시비는 국가에서 내줍니다. 그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개인의 기후위기 생활 실천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진짜 괴롭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른쪽 이거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고물상에 가서 3,000원 주고
버려진 온수기를 구해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만들었어요. 그 이중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로켓 완전 연소 로켓 스튜브로 만들었어요. 나무 요만큼만 넣으면 완전 연소가 됩니다. 산소 공급이 3중으로 돼요. 연기가 안 나죠. 근데 이런 거 만들면 됩니다. 자, 이거 제가 집을 지었어요. 우리 아들인데, 네, 이중 구조가 되면 단열력이 굉장히 높아져요. 우리가 집 단열할 때 단열재를 쓰죠. 압축 스티로폼이라든가 샌드위치 판넬이라든가. 단열성이 가장 높은 게 공기입니다. 공기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공기가 밀폐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급 샷시, 요즘은 뭐라 그러죠? 이중창 샷시랑 그러고 뭐라 그러는데, 제가 워낙 그런 걸 제가 쓰지를 않으니까. 거기 보면은 가운데 공기층이 있는데 5mm입니다. 5mm 이상이 되면은 그 안에서 공기가 움직여요. 그러면 단열이 떨어져요. 2mm, 3mm 공기가 들어가면 단열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공기 밀폐되면은, 그래서 이게 보면 오른쪽 밑에 네, 쫄대를 하고, 네, 물론 벽돌을 쌓았죠. 미장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단열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는 석유화학 제품이 안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집을 지으면 됩니다. 우리가 꼭 샌드위치 판넬 써야 되는 게 자전거 탑니다. 느리게 천천히. 제가 처음에는 자동차들이 워낙 빵빵거리고 자전거가 가니까 뭐 옆으로 붙어가지만, 시골에는 뭐 또 인도가 없잖아요. 차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형광조끼를 사서 이렇게 글을 썼더니 아무도 빵빵거리지 않아요. 굉장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순간, 바삐 가야 되는 레미콘 트럭이건 또 대형 덤프 트럭이건 그분들은 왔다 갔다 하는 횟수에 따라 돈을 받죠. 또 택시 기사건 이런 분들이 이걸 보는 순간, 아득바득 살아봤자 별 볼 일 없지.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유 있게 살자. 천천히 살자. 그게 인생이다. 그러니까 이걸 써붙이고 자전거 탄 이후에 아무도 빵빵거리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착시에서 벗어난다는 거, 핸들만 잡으면 무조건 추월해야 되고 가속해야 되는 이런 습관화된 착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은 이 작은 데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독일에 갔었는데요. 오른쪽 위에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전철 문을 눌러야 열려요. 안 누르면 안 열립니다. 자, 밑에 보세요. 어떤 거는 문이 열렸고 어떤 건 안 열렸죠. 고장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3번 갈아타고 왔는데 한 사람 내려도 전부 열려요. 그 따뜻한 공기가 다 나가버려요. 독일의 분테라는 큰 단체가 있습니다. 환경단체. 베를린에 본부가 있고 한데 회원이 50만이에요. 회비 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는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에 2만 명이 안 됩니다. 회비 내는 사람이. 그러니까 독일이 인구는 1배 반이 되지만은 독일이 우리보다 하루 석유 사용량은 우리보다 적죠. 예. 그게 가능한 거예요. 환경단체에 회비 내는 사람이 우리보다 20배. 자, 여기에서 이렇게 누르지 않으면 열리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천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함을 즐겁게, 흔쾌히 수용하지 않으면 실천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생략하고, 뭔지 아시겠죠? 왼쪽이 독일의 유명한, 이게 에버트 뭐였죠? 하이니벨인가? 여기에 주차장, 승용차 주차장이 있는 게 아니고 자전거 주차장이 있어요. 왼쪽 밑에 보면 온갖 자전거가 있죠. 제가 여기 어느 막걸리를 파는 데가 있어 갔더니 여기에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아이를 자전거에 태워가 왔어요. 자전거 뒤에 그 밑에 요 나오죠. 이렇게 아이를 태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자전거, 온갖 종류 자전거가 있어요. 그 부자 나라에서, 자, 오른쪽 밑에 보면은 유리
생수병입니다. 우리는 페트병 외에 유리의 생수병 없죠. 유리 생수병이 비싸요. 근데 이걸 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어떤 데 가면은 참석자마다 작은 플라스틱 물병을 나눠주죠. 반쯤 먹고 또 다 버려요. 이걸 가령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라 보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망나니 같은 자식이라 칠 때 얼마나 부모님 속이 아프겠어요. 너희가 기후학당인데 1인당 페트병 하나씩 다 나눠서 갖고 반도 안 먹고 또 다 버리냐. 기가 막힐 거예요. 우리가 1981년도에 4천만 될 때 그런 위협적인 예비군 훈련 가면은 강제로 정관 수술을 했잖아요. 거의 강제로. 그러나 그때 4천만이 1인당 사용하는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석유가 얼마였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5,140만 명의 1인당 사용량이 저는 3분의 1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인구는 1,000만 명 늘었지만은, 인구는 25% 늘었지만은, 온실가스 배출은 3배, 4배 늘어났다고 보면 돼요. 이런 현실을 알아야죠. 자, 이웃과 사회의 선한 조화를 이루자. 네, 이거는 뭐 제가 유전자 조작 반대 그 하다가, 네, 이 깃발을 보면 무슨 깃발 같아요? 녹색당입니다. 녹색당 농업위원장 하다가, 네, 유전자 조작 반대 시위를 극렬하게 해서 구속돼 갖고 오른쪽 이게 경찰청 요게 출소한 전주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출소했습니다. 2018년도입니다. 개인적 실천과 사회적 실천이 결합되는, 네, 이거는, 네, 그 살처분, 조류독감. 조류독감은 인간 때문에 생겼죠. 구제역도 인간 때문에 생겼죠. 네, 그 밀집 축산을 했으니까, 공장식 축산을 했으니까 그런 병이 생겨요. 네, 네, 기자회견 이게 영상인데 이것도 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이게 제가 한겨레 신문에 공장 축산을 매장하라라고 한겨레 신문에 칼럼을 썼고, 이 칼럼이, 네, 바로 이렇게 살처분된 동물들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열리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이 칼럼에 제3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에서 바로 찾아왔더라고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 정말 우리 인간의 죄악을 이 살처분된 생매장된 동물들에게 사죄하는 위령제를 지내자. 네, 자, 실천에 있어서 나는 뭘 포기할 것인가? 내가 지키고자 하는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단체나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여기 적혀 있는 거는 제가 있는 한울연대, 천도교 한울연대에서 했던 사항들입니다. 뭐 그냥 읽어볼게요. 어떤 모임에서도 일회용품 안 쓰기, 쓰레기를 한 톨도 만들지 않는다. 손수건, 컵, 수저, 물통에 물을 받아 먹는다. 자, 오른쪽 보시면 제가 사용하는 겁니다. 오른쪽 사진이 이게 뭐냐면은 이중 스테인리스 컵입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페트병이에요. 페트병 2개를 입구를 잘라서 그 사이에 이 컵을 넣어가지고 페트병 2개를 딱 닫아요. 그러면 밀폐되는 컵 보관함이 됩니다. 오른쪽은 물통이에요. 이 물통을 모임에 씁니다. 물통에 물을 담아가서 여기에 이 컵으로 되게 이제 컵을 가져오니까 받아 먹어요. 절대 페트병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물 조금 먹을 사람, 많이 먹을 사람 있으니까. 네, 이런 실천들, 손수건을 늘 가지고 다닌다. 네, 그래서 휴게소 이런 데서 열풍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예, 반찬이 남았으면 식당에서 반찬이 5개, 6개 나와요. 어떤 반찬이건 남은 반찬이 있는 이상 빈 반찬을 추가 신청하지 않는다. 왜? 그러는 순간 반찬이 남게 돼요. 쓰레기가 됩니다. 1년에 우리나라 10조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10조.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게 이제 제안도 받고 토론도 하고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짐이 없으면은 엘리베이터 타지 않겠다. 서울 환승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안 타겠다. 공짜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 어리석죠. 그렇게 자기 자신과 하고, 자기 자신과 한 약속은 선포를 해야 됩니다. 카톡방이라든가 카페라든가 블로그에 선포를 해야 자기와의 다짐이 굳건해져요. 자기 집 안방에 붙여놔야 돼요. 기둥에도 붙이고 현관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선포하고 약속하고 결단하는 것. 집단 단체에서 같이 토론해서 만들어내는 것. 이렇게 하면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우리 한올연대에서는 매달 이런 일들을 합니다. 빈 그릇 밥 먹기 시작할 때 먹고 나서 완전히 그릇이 다 비었으면 왜? 먹을 만큼만 덜어야 되니까 사진 올리면은 5,000원 상품권 주기 이런 걸 매달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공원이나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한 봉지 되면 사진 찍어 올리기. 그러면 또 5,000원 뭐 도서 상품권 주고 재미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들의 인식이 달라집니다. 자, 착시를 극복하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의식전환입니다. 의식전환은 스스로 다짐하고 선포하고 결의하고 또 잘 안 되면은 다시 하고 쉬운 걸 간단한 걸 자신 있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어렵고 뭐 대의명분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안 돼 그게. 이게 쉽고 간단하고 또 기간을 정해. 나 하루만 하겠다. 일주일만 하겠다. 5번만 하겠다. 잘 되면 또 연장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의식전환의 방법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결의한다. 그것도 쉽고 간단하고 자신만만한 거. 시한을 정해서 일주일만 해본다. 7일만 한다. 21일 한다. 49일 한다. 100일 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40년, 50년 반복된 내 습관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실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동의를 해도 실천이 안 돼요. 힘들어요. 아예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저는 영적 각성, 그게 다석 선생님이 말씀하신 얼라입니다. 얼라, 몸나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결의을 살리기. 네, 얼라를 살려내야 된다. 그게 영적 각성입니다. 그래서 영적 각성, 제가 최근에 싱잉볼 명상 수련을 갔었습니다. 이게 싱잉볼 명상하는 데입니다. 영적 각성은 명상과 수련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화학적인 변화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런 극적 전환, 다시 원래 그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 탄생 한계를 넘어가는, 이거는 영적 각성 외에 없습니다. 이 얘기만 따로 할 수 있는데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이 몸에 있는 인도 산스크리트 쪽에서 그쪽 처음 했던 수련은 7차크라. 7차크라 우리는 구궁이라고 합니다. 7차크라는 전신에 있지만은 구궁은 복부에 있습니다. 선도에서 구궁이 미륵사지에 가면은 그 가람의 배치가 전부 다 구궁 방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런 수련과 명상을 통해서 영적 각성과 의식전환, 이렇게 돼야 생활 실천이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천을 하나씩 해갈 때마다, 자연과 가까이 한 발 다가갈 때마다 얼마나 경쾌하고 유쾌하고 건강해지고 몸에 엔돌핀과 세로토닌이 퐁퐁퐁퐁 솟아나는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얼핏 보면 불편하고 비효율적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은 것 같아요. 힘들고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정말 흐뭇한 보람을 생성토록 인간은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먹고 자고 다투고 글 쓰고 말하고 생각하고 감정, 정서 모든 영역에서 통신수단, 이동수단, 먹거리, 마실거리 모든 부분에서 기후위기적인 대응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